병인. 남자 팔자. 쌤, 사주 척경 3군 다 있습니까? 없으면 예, 도서관 가갖고 복사해갖고, 뭐해서 복사해갖고, 도서관에 가면, 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잘라갖고, 프린트 해갖고, 스프링 해갖고 봐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집게 같은데 탁 찍어갖고, 이렇게 대학 노트처럼 우리 이렇게 봐도 되고. 옛날에 저도 이 사주 척경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어요. 5월달 병화가 되어 매우 치열하게 피고 피어 오른다. 5월에 병하니까 병화가 되어 매우 치열하게 피고 피어 오른다. 여름 연천의 태양이니까 열기가 세다 이 뜻이죠. 그 성질이 불같이 급하고 매우 초조하여 어쩔 줄 모른다. 예, 매우 초조하여 어쩔 줄 모른다. 이 5월에 인시까지 있죠. 맞죠? 장생지까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우리 공부할 때 이 관계를 뭐라고 했죠? 병화가 묻어보면 사람이 간대하고 마음이 늘 때 있죠. 요거는 잘 기억해 두세요. 실제 병일간들이 하늘에 묻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여리고 정이 많고 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이제 5월에 인시가 되니까 목화의 양기가 이 하기로서의 하세인 양기가 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성질이 한번 나며 폭발력이 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사주에 역마살이 있어 해외 출입이 있다. 역마살이 있다면 유에서 신보니까 이 역마죠. 이거는 망신살이죠. 망신. 그 다음에 인신충도 되고 이게 급살이죠. 급살. 근데 선생님들이 잘 보실게. 급살이나 이게 망신살인자가 급살이나 망신살인자를 항상 이제 여급에 우리가 준해서 봅니다. 이제 역마에 역마살에 아이고 준해서 본다. 급살, 망신 이런 거죠. 인신충 있고 충 있고 또 인호합 있죠. 우리 지지 분석할 때 팔자에 충하고 충합이 거듭되면 뭐랬죠? 사람이 어떻다? 깨돌이랬죠. 깨돌이. 정치력 이런 거죠. 원래 이제 정치인의 팔자에 좀 두드러진 게 옛날 책에 보면 옛날에 선생님들 책 보면 정치인들 팔자에 많은 게 충합이 많다. 그 다음에 오행적으로 뭐가 많다 했죠? 정치인들이 많은 거는 항상 중재와 조정의 아이콘이잖아요. 오행적으로 토가 많다. 그래서 옛날에 토가 많은 팔자가 정치인 많다면서 항상 예시로 들었던 게 누구냐면 김영삼 대통령 팔자예요. 팔자 8개가 싹 다 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하면서 토가 많다는데 실제 옛날에 그 정치인들 감명에 보면 실제 좀 토가 많아요. 뭐든지 토는 흡수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토가 많으니까 YS가 민자당 같게 민자당에 흡수 통합해 갖고 갔겠죠. 토가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주의 형사를 놓고 있어 몸에 상처난 흉터가 있다. 사주의 형사를 놓고 있어 몸에 상처는 이 인신충이죠. 인신충. 쌤, 인신충 하면 막 인사신 하면 흉터도 있다 이렇게 도 볼 수 있고 복습 한번 해볼까요? 흉터. 그 다음에 뭐 병에 걸리면 뭐 많이 걸린다 했습니까? 쌤 아는데 말 안 하고 있죠. 다들 좀 부끄러워 갖고 치맥 맥주 치맥 아닙니다. 치질 맞죠? 어. 목화가 많으면 뭐 많이 걸린다 했어요. 옛날에 목화가 많으면 성병이 많이 걸린댔죠. 주변에 한번 관찰해 보이소. 목화 많으면 어디 뭐
성병에 걸린 적이 있는가 뭐 물어보겠어요. 나는 뭐 아직까지 사실 내가 손님 보면서 그런 상담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옛날 책에 보면 그게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인사신 치질 있죠? 인사신 치질 우리 하죠. 이 인사신은 진짜 치질이 제가 한 10명 중에 한 7명은 치질이 있는 것 같아요. 치질, 뭐 변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약간 이게 대장 질환으로도 많이 갑니다. 대장 이쪽 질환도 많고. 이렇게 보면 남녀를 불문하고 뭐 치질, 대장 뭐 이런 쪽이 좀 안 좋아갖고 수술하는 사람들 좀 있더라고요. 사주에 이제 만약에 그 상처난 흉터가 없으면 차액이나 수술이 있어 본다. 차액이는 뭐냐면 요런 게 이제 차에 부딪히는 거. 교통사고. 교통사고. 근데 그 실제 그 제가 이제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실제 인사신에 관여가 많이 됩니다. 뭐 인신충을 했다든지 사신형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 있죠. 인사형이 된다든지 인사신이 발동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흉한 액이 있으니 그것은 구속되어 보니이다. 인사신이 이게 구속 교도소 가는 거 있죠. 구속도 이 법적 송사 이래 보는 게 좀 정확합니다. 자강세는 이제 구속된다 이러는데 저는 이제 법정 송사 시비가 많다. 법정 송사 시비. 그러니까 인사신을 갖고 있든지, 뭐 인사든 사신이든 인신이든 뭘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운명적으로 법정인 송사나 법정 어떤 시비를 한번 당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세요. 실제 그런 경우 많아요. 인사신, 신살에서는. 근데 이제 법적 송사나 이게 좀 유독 많은 경우는 이제 평관 뭐 대운, 평관 대운, 그 다음에 상관 대운, 요럴 때도 걸리겠죠. 요런 것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참, 그 여자들은 상관 대운에, 그래, 남편이 뭐, 이렇게 못나 보인다대. 남편이 좀 어? 좀 그래 보이고. 남자들 요 평관 대운 물어보잖아요. 아유, 마누라, 그래, 바가지를 긁는다대. 평관이 뭡니까? 마누라가 재성이잖아요. 제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가 빼빼빼빼 한다 이거지.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면 바가지를 긁어 샀어 막 집에 들어가기 싫다 이런 얘기도 평관대우네. 그러니까 평관이나 상관이 오면 어쨌든 구설은 붙어요. 구설은. 음. 그리고 여자들이 남편을 평관으로 쓰는 남편 있죠. 여자 사주를 봤는데 팔자에 이제 평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항상 신랑이 나한테 평간스럽다라는 거는 잘해줄 때 엄청 잘해주고 못해줄 때 엄청 무심하고 이래요. 좀 극단성을 많이 가지고. 이게 참, 그러니까 남편하고 잘 지낼 때 평간을 남편으로 쓸 때 잘 지내면 엄청 잘 지내다가 박살 날 때 보면 막 이래 안 좋고 막 그래. 이 평간은 기복이 많아요. 평간은 원래 애인으로 보잖아요. 애인 같은 남편일 때는 매력적이고 이뻐 보이는데 실제 내 남편이 되니까 매력이 없다. 이렇게도 보고. 평간을 남편은 쓴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바라볼 때 남자가 다 평간이다. 내가 팔자에 평간밖에 없다라는 거는 아이고 남자들 다 그렇지 이리 생각해요. 이해가 됩니까? 내 팔자에 평간만 있으면 야 남자들 다 그렇지 하는 짓이 애들 철이 없다. 아이고 남자들 저거밖에 모른다 신랑이 다 그렇지 이 남자들은 다 늑대야 이래 되잖아요.
근데 내 팔자에 정관이 딱 있어. 편관이 있으면서 정관이 딱 있죠. 그러면 나쁜 놈도 있지만 착한 남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관 같은 남편을 찾고자 해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편관 있고 정관 있으면 정관이 좋은 걸 알아. 그래서 정관 같은 사람을 로망해요. 근데 만약에 무관이다. 무관이다. 그러면 남자가 있어도 없는 거와 같이 살아요. 그냥 막 남자가 왔다가 뭐 그냥 남자를 뭐 자식을 생산하기 위한 용도로서 막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애정이 뭐 그렇게 안 가는 경우도 있어. 신랑이 막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집안에 뭐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줘도 뭐 거기까지지. 그냥 고만고만 뭐 집에 뭐 돈을 잘 갖다 주니까 나도 뭐 반찬 올릴 때 맛있는 반찬, 소세지 반찬 올려준다. 이래 되는 거지. 이게 무관스럽다. 그래서 또 남편이 또 한 번씩 트러블이 생겨갖고 못된 짓을 하면, 아이고, 뭐 다 그렇지. 뭐, 뭔 짓을 하든지 집에만 들어오면 될 거다. 이라고. 이혼을 한다. 이러면, 뭐 사는 게 원래 혼자 아니가 이래서 또 이혼도 잘해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팔자에 설계되어 있는 인자가 편관을 내가 짝으로 지으면 편관스러운 남편을 내가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정관은 정관대로 받아들이고, 정관 남편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 고시식하단 말이에요. 아, 우리 남편 열심히 사는데 재미는 없다가 될 수도 있어. 편관은 한 번씩 막 재미도 주어. 롤러코스터 같은 역할을 한 번씩 하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지. 우리 할 차례입니까? 손에 형권을 잡아보면 도리어 이름을 얻는다. 요 인사신이 있으면 형권을 잡아보니까 도리어 얻는다. 신왕에 제국되어 하왕, 하신왕인가 신왕에 재성이 제국되어 토금업으로 부귀한다. 토금업. 토금업 맞나? 토금이 토와 금을 업으로 하면 부귀한다. 토는 뭐 부동산이 될 거며 또 뭐 있노? 건축, 토목, 부동산 맞죠? 또는 이 토와 관련된 게 조경, 농사 짓는 것도 되고 식신의 무토는 농사 짓는 것도 돼요. 실제 그 병화나 그 정화일관들 있죠. 병정일주가 토를 식상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날에 관운을 잘 쓰면 한번 관찰해 보세요. 관운에 조직이나 직장 생활을 떠나잖아요. 한 번 정도는 꼭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그래서 병정일주가 토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아, 나는 말이야, 노후나 말년에 저 시골에 가갖고 조그마한 과실 농사라도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해요. 이게 뭐 토를 꿈꾸는 거예요. 식상이 토라서. 토에다가 뭘 심습니까? 예, 작물을 심어가지고 열매 맺고 살고 싶다. 이래 됐거든요. 형제 수가 많은 것은 생월 형제궁에 거블록당에 비급이 많다 이거대. 형제가 많은 거는. 물어보세요. 오월병화 보고 형제가 많으냐 물어보는데 실제 그 관찰해 보면 양인격들이 형제가 좀 많아요. 제 기준에 형제가 많다라는 건 세명입니다. 5월 병화, 6월 경금, 뭐 신월의 경금, 뭐 이런 식으로 비급이 무리져 있으면 형제가 좀 많은데 형제 많은 집은 뭐가 항상 있다 했죠. 시소관계를 보라 했죠. 시소관계. 잘 나가는 형제가 있으면 엎어먹는 형제가 반드시 있다 했죠. 그리고 잘 나가는 형제가 없으면 또이또이하게 산다 했죠. 직업 다 비슷하게 가지고. 큰 오빠 공무원, 작은 오빠 선생님, 본인 공기업 다닌다.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큰 오빠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왜 이리 됐노?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보통 요런 거 양인격이나 록격이나 이런 경우 있죠. 근데 양인이나 록임에도 불구하고 이 독자들이 있어요. 독자, 혼자.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시소 관계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본인이 다 빨아먹고 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모아이면 도가 많은데
뭐 하면 농사 조짓다든지 아니면 농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요즘은 아이를 많이 출산을 안 하다 보니까 뭐 부모가 다 그 인위적으로 절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명리적인 대자연의 이치로 볼 때는 형제가 많아야 되는 운명인데 형제를 확 줄여버렸죠. 그러면 이 친구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떨까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그러니까 놀러를 가도 여러 명이서 함께 뭘 하는 걸 좋아하고 축구 같은 거나 이런 단체 스포츠 좋아하고 그래서 형제가 없는 외로움을 주변의 친구나 어떤 조직이나 형태를 통해서 내가 그걸 갖추고 싶어 해요. 이해가 됩니까? 어. 그래서 에, 팔자의 록격이나 양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형제가 적다면 어릴 때부터 조직이나 단체 활동을 많이 시켜보라고 코치를 해드립니다. 그게 아이의 어떤 집에서 형제들 간에 지내면서 겪는 그런 경쟁의식이나 작은 가족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사회성이 부족해져 버린 거잖아요. 원래는 많아야 되는데 그것을 또래 집단, 또래 집단의 친구들과의 어떤 교우 관계를 통해서 사회성을 발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의 어떤 정서에 굉장히 좋습니다. 신앙에 비겁이 많다라는 것은 단체 생활이나 조직 활동이나 또래 집단에서 활동을 안 해버리면요. 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게 일종의 혼자 크는 독자 아이들이 다 내 거야 하는 독식주의가 발생되거든. 반찬을 먹는데 경쟁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소세지 반찬을 먹는데 물론 저는 뭐 소세지를 좋아하니까 같이 이 반찬 내 거야 먹어야 아빠와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이 눈치를 보면서 동작이 빨라지겠죠. 이게 비경급제란 말이에요. 그게 없이 이 반찬은 언제든지 내가 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가 당연시 여겨버리면 친구나 또래 집단에서의 교우 관계를 할 때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걸 원래 내 건데 이놈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안 만나려고 하는 성향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 단체라는 거, 나눠 먹어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면 축구나 야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맨십을 키워주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어릴 때부터 또래 집단의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트레이닝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현대 아이파크 축구팀에 넣어보고 그 다음에 농구팀에 넣어보고 농구 우승해보고 하더라니까. 농구팀에 키가 막 쭉쭉 커요. 농구하니까. 역학을 아는 사람은 이런 어떤 삶의 지혜를 갖고 가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이 순기능이 너무너무 많은데 형제 수가 많은 것은 했고 생일하고 생시가 중하면 부부간에 이별을 못 면한다. 부부간에 이별을 못 면한다. 이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자강쌤이 그냥 칼을 날린 거죠. 이별을 못 면한다. 자, 쌤들 키워드입니다. 일시에 인신상충을 낳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애정관계가 좋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강쌤은 단정 지어버리잖아요. 이별을 못한다. 이혼한다고. 이게 인과 신이라는 글자가 원래 인신이라는 게 목금이잖아요. 목금의 상충이 원래는 그 애정 관계를 좀 뭔가 이렇게 깨버리는 걸로 해요. 특히 신금은 애정을 열어주는 글자잖아요. 이해가 되죠? 임수장생. 이거는 애정을 자꾸 불러오는 글자거든. 그걸 충했다라는 거는 동요불안인데 일신은 가정궁이라고 한 거예요. 맞죠? 연월의 인신은 뭐 위에 있는 조부와 부친의 어떤 인연관계의 몰락성 내지는 갈등사로 본다 아닙니까? 일신은 가정궁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일신의 몸이 신약하지 않고 신왕의 시광의 제왕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건 지장 없는 어떤 나름대로는 격이 괜찮은 구조거든요. 하지만 가정궁이 필시 불안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수술 내지는 관제 구설이나 시비를 한번 크게 겪고 가는 팔자로 때리뿐 거예요. 그게 5월 병화하는 신왕하고 무토 입장에서는 보세요.
신왕한 기운이 무토를 보고 있으니 시광도 되죠. 맞죠? 여름 연천에 병하니까 이 개수는 조우 역할을 해주죠. 그러다가 유금과 경금 있고 신금이 있으니까 재성도 강하죠. 그러면 신왕, 제왕의 관성이 급제를 딱 잡아주는 별이 연간에 떠 있죠. 연에 있다란 거는 연에 올 병화의 인시에 좋은 글자가 연에 떠 있다는 건 뭐랬죠? 조상떡이랬죠. 조상이 주는 음덕이 하늘에서 개수가 정화의 불씨를 잡아주고 있죠. 급제를 잡아주고 있다면 수국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은 정관대로 금생수요. 무토는 신왕의 시광이요. 재성도 나름대로는 기운이 있다라는 거지. 이런 팔자는요, 막 비견급제운 빼고는 웬만하면 다 좋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니까 대운이 역대운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인묘지, 그러니까 사, 진, 묘, 인성대운 왔다가 해자축으로 빠져나가죠. 관성이 득세버리잖아요. 이래 되면 보통 조직의 임원급으로 올라간다든지, 사업을 하면 이 관과 손잡는 유통, 납품, 편제성, 인신충, 무역업, 이렇게. 그러니까 자강쌤의 팔자를 분석하는 거는 철저하게 뭘로 봅니까? 구조론으로 때려봅니다. 구조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재산쌤 공부하고 있죠. 재산쌤은 팔자를 볼 때 월지에서의 격국과 조후를 보면서 일종의 강약과 용신에 대한 걸 많이 선택한다면 자강샘은 구조, 충 있네, 편제 있네, 무역 유통, 관 있네, 납품하겠네. 맞죠? 양인이니까 기술이 있겠네. 식신 발달되어 있으니까 봉사정신, 장인정신 또는 뭡니까? 식신의 기질이 뭐랬죠? 장인정신과 뭔가 어떤 일적인 노하우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랬죠. 그냥 그렇게 탁 때려부는 거지. 좀 방식이 다르죠? 그렇게 팔자가 탄탄하다면 관운이 오면 관과 관련돼서 재운이 오면 재와 관련해서 해보죠. 근데 비겁이 와버리면 금도 녹아쁘고 비겁 태왕이면 파관, 간도 깨지죠. 비겁은 안 좋게 보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자에서 가장 험악한 운 빼고는 기본적으로 베이스 좋게 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해버리면 일신의 몸이 약하지 않은 팔자면 대체적으로 무슨 운을 길하게 보겠습니까? 내가 몸이 약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재관대운에 다 길로 본다. 어지간히 신이 약하지 않으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야, 선생님, 이 팔자가 비견급제는 없어. 비견급제가 없는데 진홀에 병하다. 이거는 약합니까? 강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진홀에 병하잖아요. 자, 선생님들이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비록 사주팔자 원명의 비급이 없다 하더라도 이 진월은 이게 뭔가 오양지기로 양의 기운이 올라가고 진월의 병화는 간대질의 기운을 갖고 있죠. 조금만 지나면 사오미 여름으로 가고 있죠. 이럴 때는 절대 약하지 않다고 봐야 돼요. 인월, 묘월, 진월은 약하지 않다. 이걸 뭐랬죠? 불약, 약하지 아니하다. 아니불자, 아니불자, 불약. 한자는 선생님들이 찾아보겠어요. 약하지 아니하다 이랬죠. 약하지 아니하면 우리 기초 수업 하신 분들 기억납니까? 내가 뭐랬죠? 남자가 60이 넘어도 내 몸이 아직 살아있어 약하지 않으면 젊은 여자를 좋아한댔죠. 이게 좀 너무 야한 얘기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지팡이를 질 신만 이것도 좀 이상하고 지팡이를 질면 밥을 잘 먹는다 해야 되나? 하여튼 약하지 않다 했죠. 약하지 않으면 누구나 남자는 뭘 노린다? 죄를 노린다. 예. 이 개념을 생각하세요. 약하지만 않으면 불약이라는 개념을 잘 보세요. 약하지만 않으면 시시탐탐하다. 호시탐탐. 이렇게 좀
요 개념을 쌤들 잘 기억하이소. 그 다음에 시간의 송궁에 영마임이 인신충이요 또 형이 있으니 일자가 그만 실종되어 밤낮을 잊지 못한다. 아, 자식을 한 명 좀 이래 실종이 했답니다. 이 신중의 임수가 평관이 자식 생산의 별인데 이 충마자인 거 있죠. 그 인호가 합되고 오중정화가 임정 합돼 버렸잖아요. 야, 이거를 자식 한 명을 잃어버린 걸로 봤어. 근데 이때가 6.25 이후에 뭐 그 시황으로 본다면 그때는 유괴범이 많았잖아요. 맞죠? 60년대 뭐 자강샘이 현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거의 뭐 한 60년, 70년대 이때 박도사보다 더 빠르신 분이잖아요. 조금 더 빨랐죠. 재산샘은 30대 초반에 해인사에서 완전히 빅히트를 쳐가지고 나이 어린 젊은 도사로 튀어나온 거고 자강샘은 나이가 많으셨죠. 그래 있다가 자강샘이 거의 현역에서 은퇴할 때쯤에 제자들이 서울 종로에서 가르칠 때 그때 재산샘이 부산에 있다 서울로 올라 연희동에 나이 차 좀 남습니다. 근데 요때는 이제 6.25나 이런 거를 이제 관 하나라가 급제했죠. 그러니까 이게 급제된 거잖아요. 양인의 급제 자리에서 임정합의가 도둑 맞았다고 봐버린 거예요. 6.25처럼. 그러니까 축 맞아갖고 뭐 차편으로 뭐 이렇게 했다 이래 봐도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급제는 도둑이잖아요. 근데 월지의 급제의 도둑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런 경우는 좀 주변에 알만한 사람이나 뭐 형제지간이든 뭐 하여튼 뭐 그래 볼 수도 있는데 좀 논리를 너무 비약해버리는 거고. 아무튼 평간이 이렇게 오중정화와 합살된 거잖아요. 우리가 통상 평간 7살의 합살을 길조로 보잖아요. 근데 구조로는 딱 보세요. 자식이 합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괴당인 걸 보는 거지. 이런 경우는 조금만 좀 시기적으로나 좀 안 맞을 수는 있죠. 그게 일자가 실종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역마의 상충 속에 숨어 있죠. 이것도 선생님들 잘 보세요. 제가 이래 보면 병신일주에 인신충하는 요런 인자들이 실제 간제 구설 시비가 많다 했죠. 자식에 의한 구설수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자식이 아니면 평관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재중유살이잖아요. 재중유살. 그래서 쌤들이 재중유살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병신일주들이 갖고 있는 이 재중유살 작용하고, 또 뭐 있노? 재중에 유살이 하나 걸릴라 하면. 재중유살이 걸려 병신일주 말고 또 뭐가 있죠? 경인일주도 있죠. 이것도 보세요. 평관이죠. 그러니까 경인일주나 병신일주들이 재중에 유살이라는 칠살 작용을 갖고 있죠. 이런 분들이 보면 이제 그 편제 속에서 평관이고 편제의 평관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크게 한번 이 편제성을 써갖고 돈 욕심을 한번 냈다가 한번 엎어먹는 거 있죠. 칠살 맞는 거. 그런데 인하고 신이 사오면 이 사신, 인사형 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뭡니까? 법적인 송사 시비로 넘어가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중유사를 잘 봐야 됩니다. 법적인 송사나 시비로 가는데, 자, 남자들은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이제 부도,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해서 사업적인 것도 되죠. 애정적으로 그러니까 애정적으로. 이런 게 재중유사를 갖고 있는 거는 손외 자식. 손외 자식 맞나? 둘째 부인의 자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외방 자식이라고 하죠. 그 우리나라 모 기업에도 약간 좀 그런 지금 뭐 안 좋은 소식이 뭐 있잖아요. 이런 게 보통 재중유살이에요. 근데 그 재중유살이 걸리는 사람들이 보면 편제 속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외방에 자식을 두는 케이스가 많은 게 이런 케이스예요. 병신일주, 경인일주. 자, 그러면 다시 또 보세요. 일주가 말고 경금인데 인시가 있다든지 인시, 시가 인시, 병한데 시가 신시 이런 사람들 있죠.
이것도 약간 재중유사를 시주에 나눴죠. 그래서 대문 밖에 애인을 둬가지고 자식을 생산해서 이제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두고 애 놓고 막 생활비 막 양쪽으로 보내주고 이게 불과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많이 목격했어요. 많이 목격했어. 남자들인데 병아나 경금이나 이렇게 재중유살 작용이 대문 밖에 있으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살림을 이중 살림 사는 거 있죠.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그런 게 극히 드물어요. 제가 그 시민공원, 우리 부산에 요 시민공원이 있는데, 우리 집하고 가까워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그 저녁마다 이제 밥 먹고 이제 그 조깅 한다고 이래 딱 나가는데, 앞에 한 여중생 정도가 둘이서 운동하더라고. 가더만, 누가 하나가, 니 일부 다처제라고 안 하이라대,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뭔데 이라니까, 그가 남자가 이제 마누라를 여러 명 두는 거다, 이랬거든. 옆에가 뭐라지 압니까? 미친 거 아이가? 이랬 앞에 여중생이. 저 친구한테 그 미친 거 아이가 이라대. 미친 거 아닙니까? 예? 재중유살. 맞죠?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아니, 내가 상담할 때도 많았으면 옛날 우리 자강 선생님 시절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재중유살. 참, 그 여중생이 미친 거 아이가라도 와, 와, 그래 웃기지.